재즈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9일 재즈 종목에 대한 재료 분석을 좀 영상 올려드렸죠. 네, 아직 많이 시청을 안 하셨는데, 9일 재즈 재료 관점에서 어제 하다 보니까는 솔직히 재료가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네, 9일 재즈. 이전 재료 관점은 어제 영상 참고해 보시고요. 이전 영상. 이 종목 그래서 제가 이 재료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별다른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재무 관점으로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무를 한번 다시 볼게요. 근데 재료 관점은 특별한 건 없어요, 솔직히.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국일재지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한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 개발, ESG. 올해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종이 빨대 원재, 종이, 물티슈 등 판매 주력 중이다. 판매를 하고 있다고죠. 판매를 하게 되면 돈을 벌겠죠. 그래서 매출을 분석한 거예요. 재무를. 그 다음에 뭐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거 이런 내용이 있고 나머지 또 열심히 또 개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티타늄 두께를 6나노미터로 하는데 성공했다며 하면서 네, 이런 것을 이런 이제 그래핀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로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 거죠. 연구 성과는. 근데 딱히 그 재료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최소 못해도 매출은 어떤가? 왜냐면 매출을 보려고 했던 이유는 여기 써 있잖아. 올해라고 하잖아.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종이 빨대 원지, 종이 물티슈의 판매 주력 중이다. 그러면 돈을 벌겠지. 그럼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 봅시다. 네, 이거 9일제지인데요. 그래도 매출, 지금 5년간 매출이죠. 2021년 기준입니다. 작년까지 기준. 작년 이후로 이전에 이렇게 5년 정도. 440억, 487억, 839억, 1001억, 955억. 매출은 증가하는 모양새는 있죠. 다만 올해는 약간은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매출은 증가하긴 해요. 영업이익 흑자 전환됐을 때가 2020년이죠. 요때가 흑자 전환이. 그동안 좀 흑자 전환이었구나. 흑자였구나. 영업이익이. 3억, 4억. 근데 매출은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4억밖에 안 돼? 그리고 순이익은 많았었죠. 근데 올해는 매출액이 955억이고 그래도 매출은 있긴 있다. 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3억, 순이익이 마이너스 82억. 올해는 안 좋은 거지. 근데 솔직히 영업이익도 그렇게 높진 않죠. 3억, 4억, 7억 이러니까 크게 버는 게 없는 거지, 솔직히.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잖아요. 0.7%, 0.8%, 0.8%, 0.4% 이 정도고 작년에가 마이너스 6.6%, 마이너스 8.6% 이렇게. 그래 뭐 판매에서 매출은 있긴 있는데 판매에서 돈 버는 게 없죠, 거의. 저거는 연간으로 본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연간을 본 거고 이제 분기로 볼게요, 분기. 왜냐면 연간으로만 보면은 최근의 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분기 관점, 3분기 관점으로 볼게요. 매출은 239억, 294억, 301억, 291억, 280억.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1억, 마이너스 35억, 마이너스 16억, 마이너스 17억, 마이너스 37억. 예, 영업이익이 다 마이너스요. ROE도 다 마이너스죠. 예, 차트가 다 거꾸로 돼 있죠. 양수, 어,
영업이익률도 다 마이너스고. 영업이익률, 이건 퍼센티지로 한 건데, 매출액 대비. 마이너스,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3.2%. 순이익도 마이너스 20.4%. 그리고 매출액 대비, 이거 매출액 대비, 이건 매출액 대비가 아니지. 이거 뭐지? 이건 아니고. 부채와 자본이죠, 부채. 매출액 대비라고 왜 써있지? 자산 대비지, 자산. 매출액 대비. 자산이죠, 자산. 그래서 이제 부채하고 자본을 보게 되면 부채율은 부채가 46%, 자본이 54% 됐어.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됐어. 역전해 가지고 부채율이 58%고 자본율이 42%야. 자본율이 42%. 예전에는 자본이 54%였거든. 근데 부채가 46%였고. 근데 지금은 부채가 58%로 증가했고 자본율은 42% 줄어들었어. 이런 부분은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아무래도 회사가 돈을 못 벌다 보니까 EPS도 평가가 가능하지 않죠. 돈을 버는 게 없으니까. BPS도 떨어지죠. BPS가 빠지죠. 자본 쪽이 빠지니까 PBR도 떨어지고. PBR이 무조건 떨어진다고 해서 저평가는 아닙니다. 이거는 안 좋은 거죠. 매출 채권은 특별한 건 없어요. 매출 채권은 이 분기로 봤을 때 약간 노란색, 형광색 같은 거. 이게 매출 채권인데 매출 채권이 166억, 194억, 204억까지 매출 채권이 그래도 올라왔죠. 매출 채권이 올라오니까 매출액도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204억에서 181억, 176억이잖아. 매출 채권이 빠지죠. 그러니까 매출액도 떨어지죠.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매출 채권이 선반영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176억이 됐잖아. 그러면 이제 내년 1분기 매출도 빠지겠죠. 지금은 매출이 좀 빠지는 모양새요. 매출이 좀 떨어져.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약간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뭐 여기서 얘기했던 뭐 올해는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종이 빨대 원재, 종이 물티슈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판매를 통해 가지고 매출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한 이전 여기서는 증가는 했지. 근데 2분기에 3분기잖아. 이거 3분기거든. 이건 3분기, 이건 2분기고, 이건 1분기고, 이거는 이제 작년 4분기고 3분기잖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해서 올해 1분기까지만 괜찮은데 올해는 2분기부터 3분기 지금 매출액이 약간 줄어드는 거지. 물론 뭐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약간 많이는 아닌데 약간. 그래도 뭐 열심히 주 영업 자산이 높은 걸로 봤을 때는 열심히 뭐 영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유용 자산이 가장 많죠. 아무래도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이익을 못 내고 있다 보니까 네, 자본금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죠. 자본금 비율이 18%, 19%, 20%, 20%, 20%, 22%까지. 보통은 다른 회사들은 자본금 비율이 0. 몇 프로예요? 0.5%. 많아봤자 5%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20%가 넘어가 버리면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자본잉여금만 있는 거죠. 자본잉여금이 75%, 82%, 69%, 77%. 대부분 다 자본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5%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뭐 자본잉여금은 현재 얼마 남아 있냐면 야, 자본잉여금은 얼마냐? 자본잉여금이
447억 원이구나. 자본잉여금은 447억 원, 자본금은 128억 원이구나. 자본금을 쓸 수는 없으니까 자본잉여금 갖다가 활용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442억 원 정도 있고, 기말 현금성 자산은 36억 원. 한 500억 정도는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한데, 뭐 재무 상태는 좋은 건 아니죠. 예. 재무 상태는 네,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에서도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죠. 재무도 좋지는 않아. 재무도 볼 수 있는 수준은 못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료도 솔직히 재료도 우리가 볼 만한 게 메리트라고 느낄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는 재료 관점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재료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회사의 어떤 친환경이라든지 뭐 그건 이제 뭐 그다음에 어떤 기술력은 좋죠. 당연히 다른 회사가 못하는 것을 하니까 어떤 미래 발전성은 있긴 한 종목은 맞죠. 맞는데 그것을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이상인 거고 현실화 시키는 관점에서는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돈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매출이잖아. 근데 매출이 지금 그렇게 잘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1,000억대니까 매출이 없는 건 아닌데 영업이익이 많았으니까 지금 당장은 뭐 재무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뭐 돈을 그렇게 잘 벌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매출은 1,000억대니까 뭐 나쁜 건 아니지. 근데 버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투자 유치 이런 관점이어야 될 것 같아요. 뭐 투자 의향서니까 아니면 뭐 티타늄 두께를 6나노미터로 해가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국유제재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재무 관점은 아닌 것 같고, 재무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재무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나중에는 뭐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 벌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투자 유치라든지 아니면 뭐 고객사하고의 어떤 MOU? 예를 들어서 고객사에서 이런 신제품을 좀 개발해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온다면 그 신제품을 개발을 했어. 그러면 고객사가 그 신제품에 대해서 매력도를 느꼈어.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인데 거기에서 뭐 그래핀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용도로서 이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거지. 그러면 그 제품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 제품을 사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어, MOU 의향서라든지 MOU라든지 그런 계약, 그런 이제 주문자 계약이 막 맺어진다면 투자자 계약 그게 맺어진다면 그것이 이벤트가 되긴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 회사가 돈이 들어오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제품 판매해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제품 판매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된 게 아니잖아. 이쪽 시장이 그러니까 미래 사업은 맞죠. 미래 사업 뭐 맞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긴 맞는데 방향성은 맞는데 아직은 매출이 그렇게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고객사하고의 어떤 1대1 계약 뭐 이런 거가 나와준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게 돈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매출채권이 되겠죠. 돈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이벤트가 되긴 하겠지.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그런 것들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미리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없어요. 뭐 미리 어떻게 알지? 그냥 이 뭐 투자 의향서 이런 거 갖다가 좀 상상을 할 수 있죠. 투자 의향서 이런 거 갖다가 상상을 할 수 있고 아 이런 것들도 있네라고 할 수 있는데 상상인 거지. 그게 현실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또 협상이 필요한 거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재무 관점도 아닌 것 같고 재료 관점도 아닌 것 같고요. 어, 그냥 세력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차트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차트는 이제 세력 관점이겠죠. 세력 관점으로 본다면은 어, 추세가 좀 하방이죠. 아직까지는. 그치. 이렇게 해서도 하방인 거고 여기서 더블탑 패턴 나와서도 하방인 거고 그나마 어딘가요? 그나마 여기죠.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돌린 건 있죠. 이 자리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가격대가 얼마죠? 이렇게 볼까요? 저희가 가격대가 4,800원인가요? 4,800원 관점으로 본다면 최근에 돌린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치. 3계곡 나오고 나서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상승 이태원 화이트 캔 나왔고 그러면 추세가 다시금 여기서 잡아준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세력 관점으로 봐야 돼. 이 종목은. 세력 관점으로밖에 없어. 재무 관점도 아니고. 그래서 그 차트를 좀 분석하면서 접근하는 거밖에 없어.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약 50%죠. 여기서 막 장난칠 거예요. 장난치면서 차트 만들겠지. 그리고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그럴 거고. 그러면서 예,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재무는 당연히 아니겠지. 그러면은 그냥 제가 뭐 살짝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종목은 최소 못해도 2,600원? 2,600원 정도는 좀 올라와줘야지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2,600원이면 여기거든요. 네, 이 정도는 올라와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N자 파동의 매집이 만들어지겠지. 네, 그러면 올라갔다가 여기서 올라갔고 빠지고 그래서 만들면 그 다음에 움직이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세력들 물량을 좀 분석하면서 예, 차트 만들어진 거를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관리가 된 거예요. 관리되고서 이제 상승 잉템 화이트 캔들 나온 거거든요. 아니면 좀 공매도도 좀 참고를 하시던지. 공매도 물량도 약간 근데 어차피 공매도도 세력들이 때리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좀 공매도 때린 게 있죠. 그래서 좀 세력 관점으로 좀 차트라든지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공매도라든지 그러니까 일단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차트가 잘 만들어진지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좀 이 종목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세력이 좀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차트를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갑자기 떨궜다가 갑자기 올리는 이런 차트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세력 아니면 저런 차트를 못 만들기 어렵지. 그래서 세력은 제가 보기에는 좀 개입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세력들의 물량 계산을 하면서 종목의 흐름을 좀 체크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객사와의 어떤 뭐 투자 관련된 거 제품 뭐 MOU 그런 거 이제 터지게 되면 그걸로 해서 다시 한번 어,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재료는 이미 차트가 올라가고 나서 기사가 터지는 거거든요. 기사가 미리 터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미리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기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가 터지기 전까지는 개인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알려고 한다면 세력의 물량을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일자재를 접근하시려고 한다면 세력 분석, 예, 그 관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력들 물량 계산해야죠.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국일제재는 이번 시간은 네, 재무 관점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뭐 재무 관점으로 봐봤자 약간 그러니까 결론은 네, 세력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네, 종목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볼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꾸덕꾸덕